네, 시황과 특징주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분을 베트남의 생산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혹시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베트남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길게 있죠. 네네. 여기 LS 에코 에너지는 어떤 생산법인을 두고 있냐면 그 하이퐁에 네. LS 비나라는 생산법인을 두고 있고 또 그 바로 아래 쭉 내려가죠. 호치민의 LS CV라는 생산법인이 있고 또 미얀마에 또 생산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로 전력선을 생산하고 있고 또 소재 산업도 하고 있고 통신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찍부터 베트남에 진출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력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S 에코에너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던데 이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가장 크게 이제 상승폭하는 요인은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변압기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선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의 성장이 미진했는데 앞으로는 성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성장을 하는데 거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수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력선이라든지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30년에 대한 교체 주기를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안 했는데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이 되면서 노후화 됐으니까 재기능을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교체하자는 그런 수요가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이 짓질 않았는데 지금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상풍력을 바다 한가운데 짓고 그다음에 이 전기를 끌어와갖고 지상에 전기를 이제 송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해저 케이블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새 가장 핫한 부분이죠.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많아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전기 못 난 하마니까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등등등에서는 글로벌적으로 하니까 이런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변압기, 그다음에 전선 주주이 올랐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는 베트남의 내수 부분이 70%고 30%가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유럽 쪽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베트남 내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전력 수요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가공선보다는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게 고부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 어제하고 오늘이 올랐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AI 관련해서 변압기, 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해상풍력과 관련한 성장 기대감도 크다고 이제 전해주셨고 관련해서 저희가 LS 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 인터뷰를 어제 해왔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일 큰 시장이고요. 해상풍력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유럽도 그 상당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4분기 정도에는 의사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쇼티지,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LS 에코에너지 최근 여러 국가와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국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회사의 모 회사가 LS 전선입니다. LS 전선이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전선도 판매하고 있고 초고압 케이블도 판매하고 있고 특히 해저 케이블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를 끌어오고 거기 지상까지 끌어온 다음에 거기서 바로 또 초고압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프로젝트가 LS 전선이 지금 많이 수주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동으로 특히 이제 초고압 케이블 쪽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공시 보시면은 덴마크 쪽에서 공기업에서 그 에너지 공기업에서 수주를 받은 것도 부분이 있고 지금 앞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특히 유럽 쪽, 해상풍력 등등등등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좀 가시화되면서 성장성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 이런 유럽 쪽에서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공급 계약 뭐 전해졌습니다. 네, LS 에코 에너지가 또 주목받는 또 다른 배경 히토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히토류 시장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상호 대표 인터뷰 또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영구 자석과 히토류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공장을 지을지 인허가랑 뭐 건축 비용이랑 이걸 산정하고 있고요. 한 3분기 안에 결정을 할 겁니다. 3분기 안에 뭐 히토류 밸류체인을 구축을 결정을 할 거다라고도 해주셨는데 LS 에코에너지 히토류 사업으로 또 다른 성장축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존량을 보시면은 중국이 4,400만 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2,200만 톤, 그다음에 브라질이 2,100만 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 대부분 히토류가 부존량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생산량을 보면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입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류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68% 정도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히토류에 대한 쇼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뭐 IRA법이라든지 등등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자석, 그 자석에 대해서 전동 모터에 사용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베트남에서는 생산량이 적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족량이 전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베트남의 히토류 관련 광산을 개발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련소도 또 새로 진다고 치면은 베트남에서는 향후 생산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는 중국의 의존도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도 올해 1월 달에 베트남 광산 기업과 히토류 관련 광산 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관련 산화물을 받으면서 올해 200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500톤에 대한 히토류 산화물을 받아서 매출을 일으키기로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선점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산화물뿐만 아니라 이 산화물을 가지고 희속 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공장을 조만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고부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내에서 히토류에 대한 생산이 많이 증가하는 와중에서 LS 에코에너지는 우리나라 유일 기업으로서 히토류에 대한 그 밸류체인의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히토류 관련 성장성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체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히토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도 전해주셨는데 LS 에너지 어제 뭐 상한가 기록했고 며칠 사이 주가 많이 올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그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은 할 수 있을지언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베트남에서의 수출 가능성,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수출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또 실적도 우상향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히토류에 대한 그 성장성.
히토루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가시화된다고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서 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실적 전망과 사업 내용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스몰캡 전략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인텔리안 테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